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4일 목요일 오후 3시 54분입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영상은 쉬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도 없고요. 내일 이제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 내일 저녁에 미국 증시 열렸을 때 미국 증시 열리기 직전에 미국 고용지표 발표됩니다. 그런 것들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변수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미 시장은 그전부터 이미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어젯밤부터 달리기 시작했고, 오늘 그 영향이 전반적으로 좀 아시아에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미국 증시 내용들 좀 간단하게 복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몇 가지 특징만 좀 짧게 이야기하자면은, 일단 랠리를 시작했다. S&P하고 나스닥 양대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S&P하고 S&P하고 나스닥이 엔비디아의 귀환 덕분에 랠리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한동안 답답했던 박스권에 있었는데, 이 박스권을 위쪽으로 돌파한 척하고 본격적인 랠리를 시작했다 이겁니다. 앞으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변동성이 커지는 거하고 반드시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는 거하고는 같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어젯밤에 있었던 특징 하나, 이 미국 양대 지수가 몇 주간 횡보하다가 드디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랠리를 시작했다. 새로운 시세의 시작의 신호탄을 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엔비디아와 테슬라 2차 전지의 귀환,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특히 엔비디아는 왕좌에서 내려온 적은 아직까지 없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지난주 후반쯤부터 해서 지금까지 조금 움직임이 좀 소외가 됐었습니다. 조금 서운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다른 반도체 지수에 비해서도 좀 서운했고,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도 조금 서운했던 측면이 있는데, 근데 어젯밤 엔비디아가 몇 프로 올랐죠? 하여튼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엔비디아가 다시 나 이제 탄력적으로 가볼 거야라는 그런 신호탄을, 어떤 그런 신호를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몇 거래일째 이미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이런 친구들이 좀 잘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이제 이런 다시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귀환을 앞당겼냐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그냥 투기적인 이유에서 얘네들이 귀환한 게 맞긴 맞는데, 굳이 이제 어떤 핑계를 대자면은, 어젯밤에 있었던 미국 경기가 조금 둔화된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이제 약한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독이 된 모습입니다. 왕이 귀환을 해버리니까, 왕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니까 소외됐던 친구들에서 오히려 조금 돈이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 물론 근데 말씀드렸죠. 지금 양대 지수가 랠리를 시작했다. 분위기가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지금 오르면 급등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소외된 친구들이 막 급락폭락하는 일은 보니까 일단 그런 건 좀 아닌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아무튼 왕이 귀환하면서 이렇게 조금 다른 친구들의 소외가 조금 더 심해지는 모습들. 하여튼 이 핑계는 지표 둔화다. 지표 둔화로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졌다는 점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었는데, 이런 특징들이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에도 그대로 영향을 좀 미쳤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자면은, 엔비디아가 올랐다라는 사실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예를 들면 타이완의 TSMC, 얘네가 많이 올랐죠. 오늘 그래서 타이완 TSMC 주가를 보면 오늘 2%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1000을 넘어갔네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TSMC가 속한 대만 증시 이런 것도 오늘 1% 넘게 지수 자체가 많이 오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반도체가 포함이 된, 반도체에 한 발 걸치고 있는 코스피가 급등을 하면서, 이 코스피가 이제 미국 양대 지수처럼 같이 레벨업하는 모습들, 그죠? 어제 미국 증시들이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하고 레벨업하고 새로운 시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도 그걸 따라갔다고요. 미국 증시의 영향,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귀환하면서 이제 이런 변화들이 있었던 거고, 반면에 이제 소외되는 친구들은 이제 계속해서 좀 소외가 됐죠. 돈들이 타이완 아니면 코스피 이런 데로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다른 중국 본토 지금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조금 선방한 데도 있지만 중국 본토 이런 데 소외가 되고 있는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일본 증시는 뭐 아마도 뭐 오늘도 금융주가 움직여서 올라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일본 증시도 뭐 하여튼 뭐 미국 금리가 떨어져서 그런지 뭐 어떤 뭐 나름 부담을 좀 덜어서 그런지 하여튼 일본 증시도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미국 증시에 있었던 그런 키워드들이 공통적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에도 다 영향을 미쳤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요. 조금 전에 유럽 증시 막 개장했네요. 유럽 증시는 일단 상승 출발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어제 밤에 어떤 위기 같은 거를 좀 위기를 좀 씻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증시도 지금 분위기가 일단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유럽 증시는 딱히 뭐 엔비디아의 영향, 뭐 반도체의 영향을 받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뭐 나름 어떤 금리 인하를 가장 빨리 한 축에 속하는 선진국에 속하는 뭐 그런 지수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으로 하여튼 강한 모습들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뭐 그런 영향 등등으로 인해서 뭐 지금 보시면 낙관론으로 분위기가 좋다. 독일 증시인데 오늘 얘도 뭐 일종의 레벨업 뭐 그런 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 물론 이걸 레벨업이라고 딱 그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좀 의미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유럽에 있는 독일 증시는 여기를 넘지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를 못 넘어가서 그렇게 불안불안하더니 어제 살짝 넘어갔고 오늘은 이제 넘어간 거 맞다 재확인하면서 위로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죠 비슷하죠. 어젯밤 미국 증시의 특징 S&P 나스닥이 레벨업을 해갖고 뭐 새로운 랠리의 시작을 알렸다 그런 것과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유럽 증시도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다 이겁니다. 프랑스 증시인데요. 프랑스 증시도 가장 약한 프랑스 증시도 보시다시피 일단 상승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쪽에가 저항이죠. 아직 저항을 넘어서진 못했지만 얘도 나름 이제 낙관적인 분위기에 힘입어서 어떤 상승 시도 혹은 뭐 반등 시도를 이렇게 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살펴봤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이제 오늘 해외 증시들 움직임 좀 몇 가지만 좀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중국 상해종합 증시인데요. 상해종합 뭐 계속해서 빌빌빌빌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돌아와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물론 이제 중국 증시하고 미국하고 뭐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랠리를 시작했다라는 거 이런 점들을 조금 좀 주의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얘네가 지금 이제 미국 S&P 나스닥 혹은 뭐 코스피 이런 친구들이 급등을 시작했다라는 건데 급등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강력한 매수세, 위험 자산들이 강한 낙관론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뭐 이런 거를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이렇게 보면 일단 좀 불안한 구석이 없지는 않습니다. 조금 불안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낙관적인 분위기에서 막 자빠질까? 일단 그렇게 생각은 일단 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미국 지표가 긍정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요즘 계속해서 약하네요. 그 중국이 요즘에 계속해서 전 세계에 있는 나라로부터 이 뭐 무역 전쟁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얻어맞고 있는 이슈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악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이 모양인 것 같긴 해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유로존에서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매긴다라는 그런 악재도 있었고 뭐 캐나다도 뭐 그렇다 그러고 뭐 터키도 그렇다라고 하고 하여튼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하여튼 줄줄이 또 그리고 뭐 눈만 뜨면 나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뭐 알리, 테무, 뭐 저가 공세를 어떻게 한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즘 중국의 부정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중국 증시에는 조금 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저런 점들로 인해서 중국은 지금 투자 심리가 안 좋고 계속해서 좀 찔찔찔찔 빠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시장 분위기가 워낙 낙관적이라 그렇다고 막 얘를 하방 베팅을 해서 이렇게 막 하기는 조금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차라리 한번 훅 폭락을 하면 그러면 차라리 눌림시 매수 뭐 이런 걸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다소 좀 매력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 홍콩 쪽 지수이죠. 이 왜 안 뜨냐? 잠시만요. 이 인베스팅닷컴이 약간 좀 조금 전에 그 인베스팅닷컴에서 차트를 봤는데 인베스팅 갑자기 사이트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트레이딩뷰닷컴으로 화면으로 차트를 좀 옮겨왔습니다. 뭐 근데 중국 본토가 지금 좀 약한 거지 또 홍콩 쪽은 또 분위기가 또 별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하여튼 그죠? 뭐 중국 증시는 지금 재밌는 구간은 분명히 일단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저기 뭐 환율 같은 거 중화권 환율 위안화 이런 거 좀 살펴보면은 아직 뭐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어젯밤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얘도 조금 강세 이런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막 추세적으로 막 강세가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일단은 약세 흐름이 좀 둔화가 된 그런 모습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화도 조금 좀 오늘 둔화가 되긴 됐죠, 상승이. 그러나 뭐 그렇게 추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 목표치가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간다라 볼 수가 있겠고, 일본 증시 오늘 뭐 신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고요, 전고점에 도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네요. 이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게 미국 증시가 지금 랠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증시는 뭐 물론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얘도 같이 랠리에 좀 동참할 가능성도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증시가 조금 좀 한동안 좀 소외가 돼 있긴 했었지만 이 나름 조정이 좀 건전했고, 지금 이렇게 강한 힘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강한 힘이 나왔다면은 일본 증시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일단 그런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약간 상승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워낙 그 미국 증시 분위기 이런 게 세계 증시 분위기가 워낙 좋다고요, 그죠? S&P 나스닥이 중요한 데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변동성을 터트리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증시 이런 것도 사실 나름 뭐 유럽 증시 못지않게 좀 예전에 잘 나가던 증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일본 증시 예전에 글로벌 탑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얘도 지금 잘하면 또 다시 또 위쪽으로 올라오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엔화 약세가 잠재적인 부담이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엔화 약세가 지금 당장 뭐 이게 지금 시장이 악재로 인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인식을 아예 안 해버리기 때문에 뭐 일단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달러 강세, 또 그리고 달러 강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 오늘 달러 인덱스 하락. 그래서 뭐 위안화, 엔화 이런 것도 다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 원화도 덩달아 강세 흐름을 나타내서 지금 이제 다시 1380원까지 내려왔는데, 대략적으로 그냥 박스권 하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을 좀 골고루 받긴 봤는데, 근데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그 주식시장 분위기가 워낙 이제 낙관적으로 지금 치우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아마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좀 강세 압력을 좀 더 받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아직은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키지는 않았는데, 달러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단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조금 비중을 줄이거나 하는 게 좀 정석적인 대응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일단은 뭐 좀 더 들고 가볼까 합니다. 뭐 추세적인 달러 강세가 아직 끝나진 않았다라는 입장이라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 뭐 달러는 계속해서 좀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린 것 같고, 오래간만에 비트코인이 보이네요. 네,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급등을 하려고 그러는데, 비트코인은 분위기가 조금 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죠? 근데 아직 뭐 막 그렇게 급락할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전저점을 아직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 여기서 미국 증시 뭐 계속해서 위험 자산들이 분위기 좋게 살아난다면은 좀 올라올 수도 있겠죠. 살아나자면 살아날 수 있는 지금 충분히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지금 이제 AI 쏠림을 갖고 주식시장이 신나게 왔는데, 지금 이 AI 쏠림이 한 번 더 강화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일단 뭐 저의 생각은 그래요. 저의 생각은 사실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뭐 적정한 수준까지는 왔다.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코스피가 쏘아붙이고 미국 증시 한 번 더 지금 쏘아붙이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살짝 이제 좀 어떤 큰 오버슈팅을 만들어내는 이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큰 상승의 마지막을 찍기 위한 그런 오버슈팅을 시작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뭔 소리 하시나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비율을 뭐 들어서 뭐 이렇게 좀 보자면은, 뭐 예를 들면은 약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라는 종목인데, 에코프로가 예를 들어 뭐 여기에서부터 요까지 시세를 분출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정도까지 오르는 거는 뭐 그래도 뭐 괜찮았죠. 지금 와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주가가 나름 출렁출렁하면서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나서 보니까 이 정도 가격대까지 오른 건 그래도 뭐 정당한 가치가, 이런 건 공정한 가치였을 수 있겠구나 싶은데, 지나서 나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요까지 올라왔던 건 이건 뭐죠? 이거는 꺼질 때도 급속히 꺼졌죠.
이건 약간 지나서 이건 약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른 건 약간 좀 버블 이런 건 결과적으로 더 죽이기 위한 오버슈팅이었다라고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미국 증시가 움직이고 코스피가 움직이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약간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조금 있습니다. 물론 뭐 계속 건전한 상승이 이어질지 모르죠. 뭐 계속해서 쏠리고 평생 이제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럴 가능성은 일단 좀 낮게 보고 그렇다면은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도 사실 뭐 달릴 만큼 달렸고 나스닥도 달릴 만큼 달렸고 코스피도 달릴 만큼 뭐 달렸고 이래저래 좀 많이 다들 달렸으니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것들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이런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좀 많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자리면은 사실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 여기서 지금 근데 꺾이겠다는 신호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한 번 더 가겠다라고 지금 시장이 힘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더 간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다 좀 전에 에코프로 차트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좀 이 좀 뒤에 조금 좀 뒷일이 걱정이 되는 오버슈팅 랠리를 시작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오버슈팅 랠리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 이제 혹은 이미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소외된 친구들이 소외되고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뭔가 이 대선 앞두고 지금 이 뭐 긍정적인 분위기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또 뭐 9월 달에 뭐 미국 뭐 금리 인하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주 이런 거 앞두고 마지막 한 번 이미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 거의 다 왔지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뭔가 뽕을 뽑아 먹으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큰 관점에서 봤을 때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일본 증시도 갑작스럽게 전고점을 도전을 해갖고 더 올라가려 그러고 뭐 혹시나 좀 전국 불안으로 좀 불안했던 유럽 증시도 결과적으로 빠지다가 버티고 또 여기서 위로 올라오려고 그러고 러셀 지수도 빠지지는 않고 갑자기 뭐 엔비디아가 다시 귀환을 한다든가 TSMC가 막 날아다닌다든가 뭐 삼성전자가 날아다닌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어쨌든 지금 그래서 어떤 그런 이 마지막 좀 어떤 이런 쏘아 붙이는 그런 랠리를 준비 중인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어요. 나스닥입니다. 이게 나스닥 일봉인데요. 그래서 사실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작년 10월 하여튼 어디서부터 보든 간에 일단 하여튼 뭐 제가 기억나는 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시점입니다. 작년 10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시점 여기쯤부터 해가지고 금리나 기대감이다 이러면서 이까지 쏘아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 값이면 나스닥도 어느 정도 좀 공정한 목표치, 뭐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목표치엔 거의 다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기간 조정 나오고, 그거 뭐 엄청난 오버슈팅 뭐 그런 거를 좀 충분히 좀 생각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나스닥과 S&P는 그런 랠리를 시작을 이미 어젯밤 혹은 뭐 이틀 전 밤부터 시작을 한 거고, 이제 뭐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좀 소외된 친구들은 아직은 시작은 못 한 거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AI 친구들이라고 지금 이제 그 주식시장 주도주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I 친구들의 쏠림은 그래서 지금 더 심화될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나스닥이 더 오른다, 나스닥의 뭐 신고가 랠리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는 AI 쏠림이 더 심화된다라는 이야기와 사실 같이 볼 수 있겠죠, 그죠? 제가 AI라고 뭉뚱그려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기에는 애플도 포함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포함될 수 있고 뭐 구글도 포함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하드웨어 업체들 엔비디아가 포함될 수도 있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포함될 수도 있고 TSMC가 포함될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좀 뭉뚱그려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긴 한데, 하여튼 대략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AI에 속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AI 주도주 대장인지는 뭐 아마 다들 이해는 하실 겁니다. 하여튼 얘네의 쏠림이 좀 더 계속되려고 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일단 보이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니까 일단 조금은 좀 더 확인을 해볼 수도 있죠, 그죠?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손바닥 뒤집듯이 획 다시 뒤집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확인은 필요하겠지만은 거의 뭐 이게 지금 굳어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거의 뭐 굳어졌다라고 보는 거는 지금까지 준비 과정들이 너무나 착실하게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주 가까이, 그죠? 2주 가까이 기간 조정 펼치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가격 조정도 아니고 기간 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상승 목표치 굉장히 크게 열리는 거거든요.
이런 걸 이제 기간 조정을 보고 이제 어떤 그런 랠리의 준비가 잘 됐다라고 표현 드리는 거고, 코스피도 또 그에 또 못지 않습니다. 코스피도 나스닥 못지않게 나스닥보다 조금 조정의 폭은 깊었을지 모르나, 근데 결과적으로 얘도 사실상 기간 조정으로 해서 이미 어떤 건전한 그런 준비를 한 거고, 오늘부터 사실 이제 오늘 뭐예요? 오늘 고점 높이고 전고점 돌파한 척 했잖아요. 장대 양봉 보였잖아요. 오늘 원웨이 상승했잖아요. 그죠? 외국인의 대량 매수와 함께. 이거 뭐예요? 일단은 새로운 시세의 시작. 일단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완전 뭐 새로운 걸 시작한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작년 10월쯤부터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이미 많이 해먹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끝내기 위한 이제 어떤 오버슈팅 그런 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일단 본다는 거죠. 특히 뭐 코스피 이런 거는 건강 상태가 나스닥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제 이런 매물대들이 워낙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저항이기 때문에 잘 가봐야 이제 코스피는 이제 박스권 상단 잘 가봐야 일단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코스피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건강이 떨어질지 모르나 단기적으로는 일단 힘이 빵빵합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죠? 뭐 TSMC가 올라가고 나스닥이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레벨업 됐다라고 보시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공통적인 특징은 그겁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 변동성이 차분히 올라가나요? 아니죠. 차분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세, 힘을 터트리는 그런 과정이 왔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어때요? 풋옵션 박살났죠. 풋옵션 반토막씩 나고 콜옵션들이 아주 시세가 좋았습니다. 시세 잠깐 볼까요? 얼마나 났나? 오늘 그죠? 콜옵션들이 외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 콜옵션들 보시면은 외가가 잘 나오지도 않네요. 하도 많아가지고 시세가. 오늘 콜옵션 외가들이 뭐 보니까 뭐 1500%, 뭐 몇천 프로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변동성 지수가 살아난 겁니다. 변동성 지수가. 이 변동성 지수가 지금 잠깐 여기 쪽을 좀 보시면은 V코스피 지수인데, V코스피 지수가 오늘 5% 넘게 올랐어요. 이거 그죠?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겁니다. 대신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하방의 시간이다. 그건 아니고, 반드시 변동성이 올라온다고 시장이 하락하는 건 아니고, 일단 뭐 내일은 뭐 또 급락할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런 거는 일단 당분간 일단 좀 탄력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풋옵션이 랠리를 주면서 지금 당장 풋이 살아난다는 그런 신호는 없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급락을 하고 이러려면 풋옵션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풋옵션이 준비가 안 됐고, 물론 풋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지금 급락할 준비 이런 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 지수 올라오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만큼 엄청난 랠리를 좀 펼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이미 시작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수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8천억 가까이 선물을 들어오고 있죠. 굉장히 강하게 산 겁니다. 물론 동시에 개인들 콜옵션도 158억. 이거는 사실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옵션 시장의 과열도 나타나면서 코스피가 레벨업을 하면서 이러니까 급등 랠리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급등 랠리의 주인공은 여전히 하여튼 반도체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주도주들 그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뭐 주도주들 뭐가 있죠? 한국의 주도주들 반도체들이 뭐 주도주들이고, 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른 종목도 좀 사실 좀 힘을 좀 많이 보태고 있긴 합니다. 자동차도 힘을 보태주고 있고, 2차 전지 친구들도 조금 힘을 보태주고 있고, 그리고 저기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금융주나 뭐 보험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같이 이렇게 좀 이 코스피 급등에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은 사실 근데 이제 시장은 저렇게 뭐 코스피 지수가 오르고 레벨업이 되고 굉장히 이제 겉으로 보면 좋은 장이긴 했는데,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서운한 장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다 해먹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3.4% 올랐죠. 코스피 선물이 1.5%가 조금 안 되게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3% 올랐으면 상승하는 종목 수가 그저 부진하겠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삼성전자는 뭐 좋다라는 뉴스는 다 갖다 붙이면서 오르더라고요. 어디에 있더라? 삼성전자 주가 장중 2%대 상승, 엔비디아 납품 기대감에 뭐 투자 심리 개선, 뭐 HBM 주도권 확보를 한다면서 삼성전자 HBM 개발팀을 신설한다는 등 아주 그냥 좋은 소식은 다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 삼성전자로 돈이 다 쏠리는 바람에 다른 종목들은 좀 장중에 계속해서 좀 돈이 빨려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종목들이 돈이 좀 빨린다라고 해도
그게 이제 급락폭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죠? 단지 이제 상승이 둔화되고 조금 좀 조정이 좀 나오거나 뭐 그 정도로 보셔야지. 지금 삼성전자로 돈이 쏠리고 다른 종목들 돈이 빨린다고 해서 다른 종목들이 급락폭락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2차 전지들 비교적 돈이 빨렸지만 이거 더 올라올 수 있다는 그런 힘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니 삼성 SDI니 뭐 에코프로 친구들이니 전반적으로 어쨌든 다 더 올라오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돈이 많이 빨려서 장중의 흐름이 좀 굉장히 부진하긴 했습니다만은, 실망스러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쨌든 2차 전지 친구들이 죽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시장 분위기가 매우 좋다, 대폭 등장, 뭐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도 좀 올랐다가 뭐 찔끔 빠지고 하지만 막 많이 빠지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고, 어쨌든 지금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니까 대형주가 많이 빠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오늘 뭐 하이닉스가 조금 좀 많이 서운하긴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뭐 시작이 굉장히 좋았는데, 시작부터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었는데 이거를 확 팔아버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답답한 구간 안에 있고요. 이 공격적으로 매수하겠다는 세력이 아직까지 안 보여서 그렇지, 일단 뭐 저점 매수세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충만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 뭐 매집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 일단 유효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런 건 아직까지 그냥 답답한 구간 안에서 뭐 차익 실현 매물 나온 거다, 일단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아직도 어쨌든 뭐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돋보였기 때문에 이제 뭐 하이닉스가 좀 서운하고 다른 종목들이 이런 모습들은 좀 보였지만은, 하여튼 아직까지도 근데 뭐 하이닉스가 아직 코스피에서는 뭐 넘버원 종목이라고 일단 아직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물론 이제 넘버원 종목이라고 해서 반드시 얘가 이제 미래에도 좋은 성과가 난다, 그걸 보장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어떤 정석적인 분석 측면에서는 이제 강한 놈이 계속 강하다라는 어떤 그런 추종 뭐 그런 논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논리가 정석인데, 그런 논리에 따르면은 이런 게 확률이 높은 매팅이다, 하이닉스가 더 올라간다라고 눌림시 매수 이런 거 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오늘 삼성전자가 강했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단 분명히 약한 종목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전고점도 넘지 못했다, 아직까지는요. 뭐 물론 넘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그죠? 장래에 뭐 얘가 더 넘어가서 어떻게 뭐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아직 전고점도 넘지 못했고 이평선들 이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직까지 힘이 좀 약한 종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석적인 보편적인 측면에서 약한 친구를 매수하는 거는 별로 아니죠, 그죠? 기왕 내가 뭔가를 할 거면 강한 친구를 매수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비록 오늘은 강해질 수 있으나 좀 아직은 이제 완전히 강한 종목은 아니니까 어떤 잠재력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잠재력은 조금 좀 낮은 편이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는 게 일단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일단 내일 아침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가 뭐 그런 걸로 움직였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심상치 않은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에서 보면 이 정도 거래량이면 심상치 않았는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 다시 심상치 않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레벨업이 됐죠.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 때문이라도 이제 좀 끌려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이제 어제였나 그런 이야기 좀 드린 것 같은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며칠 전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좀 서운했다, 그런 식으로도 좀 표현을 드렸는데, 지금은 뭐죠? 지금은 외국인이 선물을 이제 1조 7천억을 막 매수를 하고 있는 등 파생 상품 시장이 지금 엄청 강하단 말이죠. 그럼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대형주들이 못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이 있을 수도 있죠.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코스피가 오르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선물이 오르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런 날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선물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대형주들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고, 그래서 여전히 하여튼 어떤 눌림시 매수 이런 것들 유효합니다. 하여튼 근데 오늘 분위기도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은 다른 종목들은 안 좋다. 다른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덜 나가는 게 하여튼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그래서 전고점에 바삭 다가섰습니다. 넘어설지 안 넘어설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상승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내일 실적을 핑계로 한 번 더 급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좀 상승이 좀 둔화될 수 있는 어떤 매물대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내일 실적이 약간 변수이긴 하겠네요. 근데 일단 더 오르겠다라고 이미 어떤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으니
딱히 뭐 실적 나온다라고 해도 빠질 것 같진 않고, 근데 하여튼 삼성전자가 좀 둔화가 되면 다른 종목들에는 조금 볕이 좀 들 수 있긴 할 겁니다. 하여튼 하이닉스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기간 조정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변동성이 좀 커진 거죠. 오래간만에 지난 한 2, 3거래일 정도는 굉장히 변동성이 작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드디어 위로 2%, 아래로 2%, 뭐 다시 5%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동성이 커진다. 뭔가 이제 다시 시동을 거는 뭐 그런 과정 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이닉스 매수 이런 거 유효해 보입니다. TSMC도 뭐 신고가 같고, 엔비디아도 다시 엔비디아도 살아나고 있고, 코스피도 뭐 살아나고 있고, 당장 하이닉스에 강력한 매도세 등장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은 뭐 더 홀딩하고 더 뭐 어떤 매집 이런 거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여튼 금융 지주회사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코스피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본 것 같습니다. 환율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답답한 구간인데 일단 이쯤 했으면은 일단 좀 비중 줄이는 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을 거다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그래서 다 봤고요. 하여튼 내일 아침 삼성전자 실적 좀 잘 보자고요. 나머지 뭐 오늘 저녁 미국 증시 휴장이니까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